그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래도 운영하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화 사업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아무튼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안하신 것 중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거는 지금 영월군에 있는 그 신천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 그럼 요건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동영상 잠깐 한번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소리가 안 나네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다음 그냥 PPT를 보여주세요. 소리가 안 나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특히 이제 특정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 강원도로 유학을 오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월 3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최대 맥시멈 지원하는 사업이 가능해서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더 주면 최고 많이 7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쓰느냐? 이 친구들이 유학 그 시골 지역에 유학을 와서 적응하는데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농촌 체험을 못 하거나 아니면 더 자연과 함께 무슨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강원도에서도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데 안타깝게도 1년밖에 지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거는 그러면 그냥 계속 이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철원군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지원 사업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철원형 농산어촌 유학보조금인데 한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보조금에 거의 맞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니면 강원도에 더 요청을 해서 1년만 하지 말고 계속 이 친구들이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보조 사업으로 더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를 약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이렇게 효과가 좀 더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두 자녀가 오면 더 아이들이 인구 유입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효과가 더 좋잖아요. 첫째에게 10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20만 원 하면 1년 후부터는 둘이 합쳐서 30만 원.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그 비용만큼 동등될 수 있게끔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또 지역 주민들하고 편중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만 한번 다 지원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계산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한 900명이 돼요. 900명에서 첫째가 한 60%, 그 다음에 한 둘째가 한 30% 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셋째, 넷째는 조금 차후를 두는 겁니다. 그럼 첫째에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이 유입된다고 생각한다면 둘째까지 따라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둘째까지 따라온다면 역시 600명에 300명인데 700명에 4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1억 5천인가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12개월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18억 정도면은 충분히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지가 좀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만약 연장을 한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 몇 억 정도면 6억이나 한 40억 정도면 이 친구들을 계속 여기에 적응을 시키면서 우리 아이로 만드는 거죠. 이 철원의 아이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청년 뭐 이런 사업하고도 또 보조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철원의 사람들로 이렇게 유입시키게끔 유도하는 그런 걸 한번 제안드려 보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뭐 집세 지원이니까요. 결국엔 뭐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갖고 아무튼 유학에 보조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농가형 농가 스테이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펜션이 좀 노후되고도 되고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돼서 빈 펜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펜션을 활용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비용을 지자체나 아니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친구들로부터 하여금 여기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지불하는 거는 다 지역 화폐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기 질의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농촌 유학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예. 지금 강원도 영월 것도 있었고 지금 말씀해주신 인제 것도 제가 좀 예.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교육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네. 농촌 유학을 전면적으로 제가 부인한다는 건 아니고 그 이번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3월 10일 날 농촌 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그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 유학생의 거주비 지원 사업도 하겠다는 조례안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해서 같이 움직일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유학에 대해서 그 지금 타지자체에서 하는 게 많은데 저희는 뭐 조금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조례안이나 기본 계획을 잘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른 타지 유학생 지원도 좋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교생,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도 우선 예산에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의원 것입니다. 그 관내 학교 중에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학생 수로 얘기했을 때 예. 한 10명 미만은 없고요. 한 예. 20명 미만 학교가 이제 한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뭐 그 시점으로 갈 수 있게끔 그냥 유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학생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요? 학생 수가 20명 미만 학교가 4-5개 학교가 돼가지고 정말 소멸 위험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벌써 작년에 출생아 수만 하더라도 지금 23만 명.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이제 3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겠지만 이제 결국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곡선일 텐데 내년에 또 줄을 거고 그 후년에도 더 줄을 거도 한다면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조례가 이제 있는데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이제 장영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조례에 의해서 유학생들 유치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조례만 제정을 했고 아직 그 학교랑 뒷받침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유학생을 받으려면은 또 학교가 그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유학 학교로 지정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올해는 그런 게 없었고요. 내년 1학기부터는 관내에서 이제 7개 학교가 예. 유학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서에 적어주셨듯이 이제 관내 7개 초등학교가 내년부터 이렇게 온다는데 이거 사업이나 범위가 네. 지금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이 범위만으로 이게 충분할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네, 학교의 그 규모라든지 능력이 바탕에 대해서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수를 정한 거고요. 네, 저희는 그 유학생이 오는 수만큼 또 학생의 이제 그 생활을 좀 지원해 주려고 네.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좀 그 지원 예산을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는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PPT 자료 첫 번째 한번 화면 주십시오. 보면은 우선적으로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그렇게까지 다 준비하고 뭐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어도 이게 생각보다 또 그 유치 경쟁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자체별로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그 제한적 공동 학구제에 대해서는 공동 학구제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철원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예. 있는 광역 그 학구제 말씀하시는 걸로 광역 학구제랑은 잠깐 틀린 건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시읍 지역에 그 작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가능해도 여기서 큰 학구로 나가는 거는 막는 그런 제한적 공동 학구제인데 이거를 운영을 해서 학생들을 좀 이렇게 분산 배치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육성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네. 내용들을 좀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좀 의견 피력을 하시면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제도는 지금 철원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그 3-2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대충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유학 오는 학생들을 봤을 때 저희가 강원도에서 한 30만 원 주고 저희가 30만 원을 줘서 60만 원을 메꿔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1년까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게. 서울시 그 교육청하고 강원도 예. 교육청에는 최대 1년까지 지원 기준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내년부터 거주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 1년에 한정을 두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확장해서까지도 생각하고 예, 계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도내에서 하고 있는 영월에서는 예. 그 최대 9년까지 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계속 남아 네, 있으면은 지원을 일단 하겠다는. 이제 서울시 보조금하고 강원도 교육청 보조금은 못 받더라도 예. 군 자체 지원금은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조례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농촌 유학 지원 조례에는 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원 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두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범위나 지원 금액을 적어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남으면 주소 이전이 됐기 때문에 네. 주소 이전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철원 국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유학을 해서 온 학생들한테만 그렇게 지원을 하게 주면 또 형평성의 문제는 없을까요?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 이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한데 굳이 꼭 유학을 해서 왔다고 하기 해서 그거를 계속 지원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은 그 항상 단점이 나오고 형평성 문제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농촌 유학을 실시해서 기존 학생들 다 어울려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오고 도시에서 온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있던 그 기존 학생들은 지원 못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는 제기가 되는데요. 그 제도는 좀 더 고민을 해봐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1년 동안만 지원을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저희가 이제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면 저희
있는 지역 주민이 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이요. 저희가 1년 동안 모든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철원 지역에 주소를 이전하고 1년만 넘어가게 되면 뭐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지원책도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여기 철원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만이라도 저희가 인구가 초등학생이 1,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00명에 한 뭐 앞서 제가 한번 자료 보여드린 거는 뭐 헝가리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한 20만 원 정도만이라도 양육수당 같이 이거를 양육수당으로 주면서 12개월을 주면은 한 38억 정도 되거든요. 이 비용을 차라리 철원군에 있는 모든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의 답변을 의장님 저희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인구 늘리기라든지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그 늘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여러 정책을 좀 내고 있고요. 또 여러 정책들이 새로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철원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신규 시책이나 좋은 시책들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국가에서는 상당히 조그만 부담을 하고 지방에 상당한 많은 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치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철원에서 우리 철원군이 하고 있는 뭐 지원책이나 이런 대책들을 조금 더 좀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이미 펼쳐지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일단은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순세계 잉여금만 하더라도 저희가 평균을 잡았을 때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항상 매년 남았고 그러면 이 38억 정도라면 한 6.5%밖에 안 되는데 이 비용 정도를 이거는 이제 타 지자체랑도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차별화도 되고요. 특별성도 있고 이렇게 지원하면 앞서 봤듯이 헝가리에서도 이렇게 공격적이고 굉장히 뭐 이 정도 되면 정말 애를 여기로 그럼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가게에 단순히 가처분 소득 증가만의 효과를 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주대 다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자녀일 경우는 더더욱 뭐랄까요 그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는 방식을 지역 화폐로 주게 되면 그걸 갖고 또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려운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구 감소 관련돼서는 이거 학생에 대한 것도 사실 인구 감소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요. 계속 이번 그 군정 질문과 관련돼서 좋은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이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또 이다은 의원께서 또 주신 말씀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를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이냐. 사실 지금 당장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김광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포함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깊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집안 소멸 대응 기금도 갖고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서 계속 몇 년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과감하면서도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피지 않으면
이제 조만간에 4만 명 깨지거든요. 대부분 예상하는 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반드시 철원의 인구가 한 4만 명은 반드시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까지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볼 때 너무 심각하다 생각할 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빌미로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정책들을 좀 발굴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넘어 예산이 이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뭐 사회보장 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이만큼은 좀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로 본다면 이게 그렇게 좀 부담되는 정책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말씀 주신 거는 저희 깊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철원군 자녀 키움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자녀 키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8세에서 18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백 없는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녀 키움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지급의 정지,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녀 키움 수당 신청 시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의원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로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및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 조성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은 상위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철원군에 거주하며 8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백 없는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2026년에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0에서 107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과 자녀 키움 수당의 중복 지급 문제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과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정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본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자녀 키움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